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여자가 외국 여자에 비해 육아에 불만인 이유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 하나 보시죠. 남자들 생각이 궁금함이라는 글이고, 회사가 멀어서 출퇴근 시간이 길거나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새벽까지 일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범한 회사 생활이고 외벌이라는 가정하에 퇴근 후 공동육아가 맞다. 아내가 계속 보는 게 맞다. 이거를 좀 비교를 해달라는 건데, 아무래도 네이트판 같은 경우는 여초니까 여자들의 의견이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배포를 보면 외벌이라도 육아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애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 아빠가 육아를 안 하면 애는 아빠랑 전혀 교감이 없잖아요. 아빠 퇴근 후에 육아에 참여해야 해요. 남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식이거든요. 라는 글인데, 평일에 피곤한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쉬는 날에 아이랑 놀아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육아라는 게 단순하게 그런 육아예요? 대부분 다 이제 이것저것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애 기저귀 갈고 뭐 애 목욕시키고 등등등. 교감보다는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배플도 또 애랑 교감 안 할 거예요. 똑같은 교감 이야기예요. 한국 여자들이 애랑 정말 교감을 많이 하나요? 또 그 다음 배플 한번 볼게요. 외벌이랍시고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마누라는 언제 식냐? 그리고 진짜 애 키우면서 후줄근해지면 가차 없어질 것들이 왜 마누라 자기 관리할 시간을 안 주냐? 씻기라도 잘해야 사람다울 거 아니야? 이게 왜 논쟁이 되는지 해도 너무한다. 그 다음 배풀. 같이 키우세요 좀. 좋아요 여기가 왕창 다 몰려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떨까요?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이거 보시면 한 언론사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경기도 A 어린이집 온화의 등하원 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0세, 1세, 2세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다 전업이에요. 전업이고 보통 보면 뭐 9시나 9시 반쯤에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4시 반에 하원을 해요. 지금 그러면 몇 시간 정도 비는 거예요? 7시간 정도 비는 거죠. 아니 한국의 전업주부들 네이트판에 글 쓰신 분 말대로라면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다면서요. 부모로서. 그런데 나이가 좀 든 것도 아니고 아이가 0세, 1세, 2세인데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린이집을 맡깁니까? 0세, 1세 이런 어린아이들을?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런 소리 하면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연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맞벌이 부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어린이집 보내기. 일본의 정책이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 보내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으로. 꽁돈이니까. 아니 그런데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시다면서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선동하지 마세요. 선동하지 마. 0세, 1세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전업주부가 무슨 정서적인 교감을 운운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댓글 보겠습니다. 요즘 1세 때부터 어린이집 보냅니다. 일간 내내 놀면서 집안일 미뤄놨다가 남편 퇴근하고 나면 미뤄뒀던 집안일 하는 척 하면서 하원한 애기 남편한테 맡기는데 육아 힘들다고 징징대는 건 노양심 같습니다. 일본처럼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지원을 끊어야 돼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야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다못해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 사이에 전업이면서 중간중간에 파트타임이라도 한다면 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서 파트타임 안 하잖아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애들 뭐 초등학교 학교 갔을 때 파트타임 하는 사람 소수잖아요.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결혼 안 하면
독박육아, 시월드, 반반결혼 등등등등 불평할 많은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결혼하지 마세요. 그 모든 불만, 불평 사항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불만, 불평 관련해가지고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회사생활 공포의 1위, 최악의 직장 동료는 이라는 설문입니다. 벼룩시장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1위가 뭐였냐? 은근슬쩍 숟가락 얹는 동료. 딱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남자들이 몇 억 준비하고 여자는 보통 뭐 3천, 5천 이런 케이스 상당히 많잖아요. 남자가 훨씬 부담을 많이 하죠. 하지만 재산 분할할 때, 결혼 생활이 제법 지난 이후에 재산 분할할 때 보면 반반이죠. 남자가 훨씬 처음에 부담할 때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에서는 여자가 숟가락을 얹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평 불만이 심한 동료. 육아 관련해서 징징징징징 거리잖아요. 이게 18.7로 2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5로 개인적인 동료. 한국 젊은 여자들의 특징이 과거 정부에서 분석했을 때 개인주의와 FN과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다.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이 똑같다라고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죠. 같이 일하는 거고 같이 살아가는 거. 공간적인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자들이 배우자로서 한국 남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손가락 없고 남자한테는 많은 요구하면서 본인은 별로 준비 안 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불평 불만이 많고 개인주의 성향,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한 이후에도 개인주의 성향, 전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감사, 희생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뒤의 내용도 다른 것도 보면 한국 여자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여자들이 징징거리는 핵심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유독 한국 여자가 더욱 육아에 징징거리는 이유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애를 낳아서 기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몸 주고 돈 주고 마음 줍니다. 모든 걸 다 주죠. 사랑한다면.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이 사랑보다는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 결혼은 현실이야 라면서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외국 여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나라 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없는 조건을 보고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아도 힘든 거죠. 과거에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조건 보고 결혼한 케이스인데 제가 며칠 전에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우울하고 억울한 거예요. 임신했는데 우울하고 억울하대요. 왜? 사랑도 전혀 없는 남자애한테 능력 있는 아빠를 만들어준다고 제 감정을 다 희생하며 본인이 희생했대. 본인이 꿀 빠는 결혼 생활을 하려고 조건 보고 결혼해놓고서는 능력 있는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갑자기 너무 눈물 나고 서러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도 뭐 이거는 단언을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산후 우울증이 몇 배로 많습니다. 엄청나게 비율상 높아요. 그것도 이런 거랑 인과관계가 있는가 하는 의심은 듭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의혹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들이 육아에 대해서 징징거리고 힘들어하고 퇴근한 이후에도 남자한테 본인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막 육아에 동참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본 여자들처럼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 같은 경우 아예 어린이집을 못 맡기는 나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우리나라는 맡길 수 있다니까요. 제발 좀 거짓말 좀 그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